제일 어려운데. 수능 특강 11쪽입니다. 문제는 안 풀고요. 그냥 지문만 같이 읽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논리학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형식 논리학은 말 그대로 형식을 좀 따지는 논리학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형식으로 봤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논증과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좀 봐야 돼요. 일단은 하겠지만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이제 타당하면은 참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처음 체계화를 했고 근대에 이르러서 정교하게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넘어가고요.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인 체계로는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논리학에서 우리가 형식 논리학을 볼 건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대. 근데 그 형식이라는 게 뭔지 좀 아직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그 중에서 명제를 중시하는 논리학이 있고요. 수로를 중시하고 있는 논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그 인문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이 좀 너무 낯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플로리디의 정보철학 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지문 읽어보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좀 뭔가 되게 낯설고 힘든 게 왜 그러냐면은 개념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쓰는 그 개념이 있어요. 자, 명제 논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을 나오는데 일단 명제 논리는 명제가 중요하고요. 아마도 이게 명제일 거예요.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입니다. 그러면은 참 거짓이 판별이 안 되는 문장은요? 명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신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쌤 신은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참임과 거짓을 아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명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논리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제 누구를 좋아한다. 이것도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그런 거 말고 이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게 있죠. 뭐 최여명 선생님은 교사이다. 이건 이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라고 하죠. 그런 문장이 이제 명제이고요. 그리고 또는 만약이면 등의 논리 연결어를 결합해서 복합 명제를 만든다 했을 때 복합 명제라는 거는 이제 문장 여러 개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 뭐뭐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최여명 선생님이 국어 교사라면 최여명 선생님은 교사이다. 항상 참이죠, 그렇죠? 말장난 같지. 근데 원래 이게 다 말장난이야. 항상 참일 수밖에 없으려면은 이미 전제에서 그 모든 정보를 다 깔고 들어가야 돼. 자, 원래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좀 크게 보면은 다 그 형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형식을 보겠다는 건데, 자. 반면 수로 논리는 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수로 논리도 결국 뭐냐면 형식 논리학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 형식 논리학인데 명제 논리는 그 명제, 문장 덩어리를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 문장 덩어리와 덩어리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수로 논리는 뭐냐면 명제 논리에 비해서 문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우리 뭐 문법을 하지 않아도 문장은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 영어 해석할 때 어떻게 쪼개냐면은 주어 어디서 끊어 뭐 이거 하지 않아? 그치? 주어랑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서술 부분이잖아. 영어는 보통 주어를 끊어주면 바로 동사가 오지만 한국어는 주어를 끊어서 바로 동사가 오질 않죠. 그건 이제 한국어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한국어가 조금 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모국어라서 쉬운 거지 원래 한국어가 논리학적으로는 좀 그렇게 논리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자, 곧 다시 말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분해를 하는데요. 그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느낌상 그 앞에 나왔던 명제 논리는 단위가 명제, 문장, 그러니까 참것이 판단되는 문장이고 수로 논리는 그 문장을 또 쪼개기 때문에 수로 논리가 좀 더 복잡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런 느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우는 야구 선수이다. 그러니까 영우는 야구 선수이다랑 지호는 야구 선수이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뭘까? 명제. 맞지? 이제 조사하면 돼. 지호는 야구 선수니? 어떻게 생각해요? 야구 선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그러니까 지호는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호는 야구 선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지호는 그 친구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명제 논리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두 개의 명제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호는 야구 선수이다랑 지호는 야구 선수이다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별개의 명제인 거지. 근데 수로 논리에서는 두 문장이 모두 야구 선수라는 특징을 지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쪼개지죠, 그렇죠? 주어랑 서술어로 쪼개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서술어 부분이랑 앞의 문장에서의 서술어 부분은 똑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문장이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아직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자, 형식 논리학 앞에 나왔던 뭐 있지? 명제 혹은 수로 논리에서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구조적 일관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모순성이에요. 무모순성이란 뭐가 없다? 모순이 없다. 자, 모순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너네 논리학 왜 하는 거였어요? 논리학의 목적이 뭐였죠? 오류를 피하려고. 사고 과정의 오류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모순성이 중요하지. 그렇지? 모순이 없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무모순성이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 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호는 야구 선수이다랑 지호는 야구 선수가 아니다가 있잖아. 그치? 지호는 야구 선수이면서 야구 선수가 아니다. 가능해요? 말도 안 되지. 그치? 이거는 항상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런 느낌. 그치? 자, 하나의 논리 체계가 A다와 A가 아니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이면서 A가 아닐 수는 없어요. 자,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다랑 이것은 물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고 물이 아니야. 말이 돼요? 틀렸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것은 물이면서 물이 아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그 체계는 무모순성을 갖는다.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낯설어야 하겠지만 자,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맞죠? 뭘 보겠다? 우리는 계속 형식을 보겠다. 문장의 형식을 보겠다. 자, 설령 전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순 없이 결론이 도출된다면 논리 구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해볼게요. 뭐냐면은 웬만한 게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볼게요. 자.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냥 거짓이죠. 그렇죠? 둘 다 거짓이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조합해서 맞는 말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자, 이 문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학생이라면 이 사람은 학생이다. 참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안에서 이 사람이 여학생이라면 이 사람은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학생이라면 여학생이랑 어떤 사람이 학생이고 이 안에는 사실 무엇이 들어가도 전규현이 들어가도 되고 김태우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학생이라면 그 사람은 학생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겠죠. 선생님, 이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보겠다는 거냐면 형식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A가 C라면 A가 B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제가 있죠. C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모든 C는 B다. 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들었잖아. 이게 형식 논리학이야. 자, A가 C라면 A는 B야. 이 전제가 하나 있어야죠. 모든 C는 B다. 근데 또 여기서 모든 B는 C다는 또 안 돼요. 이게 형식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게 만약에 3이면 이건 되지. 이거 전제가 참이잖아. 근데 사실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내가 일부러 거짓인 거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은 거짓이어도 이 형식 자체는 성립하거든. 그런 얘기거든. 근데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시켰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오죠. 형식만 맞으면 다 맞는 거냐? 자,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후설은 형식 논리학이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가자면은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실은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참이어야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래야 되지?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 그러니까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형식 논리학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쵸? 방금 내가 만든 이상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형식 논리학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형식은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는 선험적 논리학을 통해서 그 타당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를 묻는다. 자, 선험적, 많이 나오는 말이죠. 뭐겠어요? 선이 뭐야? 경험보다 먼저,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부터 가능한 그런 논리학이죠. 제가 수학을 잘 못하지만 그냥 해보자면 1 더하기 1은 2다. 또 막 뭐라 할 텐데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막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자,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선험적 구조.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는 그런 구조.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인식의 형식이 있는데 이 보편적인 인식의 형식을 이게 가장 근접한 언어가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네가 경험을 하든 하지 않든 수학은 그냥 보편적으로 진리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해서 이게 한 개랑 두 개 있어서 두 개 합치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수많은 예시 중에 하나를 뒀을 뿐이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시피 귀납적이지가 않다고. 귀납은 한번 볼까요? 자, 귀납이 뭐예요? 귀납은 경험에서 일반
보편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게 이제 귀납이죠, 그쵸? 맨날 예시 드는 거 있잖아. 내가 살면서 까마귀를 한 100마리 봤는데 이 까마귀도 검정색이고 저 까마귀도 검정색이니까 결론은 뭐다? 까마귀는 검정색이다 나왔잖아요. 이게 귀납이잖아. 그러니까 그 수학 말고 자연과학은 보통 귀납을 기반으로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특히 생명과학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야? 관찰을 열심히 하지. 너는 그 과학 시간에 왜 실험을 하고 막 관찰하고 나뭇잎 사진 찍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데이터를 모았더니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이거를 이끌어내는 거잖아.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수학자들은 그딴 거 안 해요. 뭐예요? 이미 원리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는 이러한 의식의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직관의 개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관이라는 거는 경험하기 이전이야. 그냥 뭐 내가 감각, 본능 요 단계 아니고 언어나 기호의 매개 없이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된 인식은 이러한 직관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누구 생각이냐면 그 누구지? 누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름 있지 않아? 그 후설 그치?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직관적으로 맞는 게 있다. 예시를 들어서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맞는 거라고. 우리가 단순히 뭐 삼각형의 개념은 뭐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막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적인 행위인데 세 개의 뭐 만멸 도형을 떠올리고 그게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삼각형은 뭐라고 했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이거는 사실 뭐 증명을 하기보다 그냥 삼각형이잖아, 그치? 이게 직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요런 거.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상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선언적 활동. 그러니까 굳이 삼각형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맞는 거. 그래서 선언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이고 쉽게 말하면 그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근본적인 토대는 뭐 논리의 논리학이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형식 논리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형식을 잘 분석하면 문장의 오류를 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똑바르게 사고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설이 의문을 제기한 게 근데 막 이상한 문장 만들 수 있잖아. 최현명이 뭐 여학생이라면은 최현명은 학생 이상한 문장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형식적으로는 맞잖아. 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후설이 제기한 게 뭐야? 내용을 봐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맞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할 건데? 사실은 직관적인 게 들어간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출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와요. 이 논리학이. 그렇다고 막 선생님 제가 논리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기출 문제에서 나온 개념 정도는 그래도 좀 하면 좋다.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무모순성 하면서 그 2019학년도 수능 언젠가 한번 보면 좋은데 19수능에 가능세계 지문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전설의 19수능 있어요. 가능세계랑 만유인력이랑 예약 뭐 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 당시 이제 수험생들이 멘탈이 터졌죠, 그렇죠? 그랬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물리학 저거 왜 했냐면 저게 엄밀하게 따지면 수능에 나올 퀄리티는 아니에요, 지문이. 근데 이 얘기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1쪽을 공부해야 13쪽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자, 오늘의 이제 메인이에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자, 허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꾸며낸 거짓말이다. 뭐, 픽션 막 이렇게 하죠. 소설과 같은 허구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가 갖는 의미론적인 내용과 문장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문장이 사용하는 의미론적인 내용이 이제 명제예요.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판단하려면은 일단 그 문장은 명제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 고양이는 귀엽다. 이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다니까. 참 거짓이 아니잖아. 이거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동물은 고양이다. 이거는 이제 참 거짓이 되는 거잖아. 자, 문장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독자가 실제로 파악하게 되는 사용상의 내용. 근데 그냥 저는 이거를 뭐라고 봤냐면 그냥 맥락이다. 맥락이죠. 자, 의미론적인 내용은 작가의 의도, 문장이 사용된 맥락과 무관하다. 그냥 의미, 그 내용 그 자체, 즉 명제이고 사용상의 내용은 화자의 사용으로 문장이 상용된 그 문장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 그러니까 다른 말해서 맥락이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으로 판별되면 이거는 의미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의미론적이라는 거는 이거 참이다, 이거 거짓이다, 바로 나오는 거. 근데 이 맥락적인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는 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월턴. 이러한 구별을 통해 허구 이야기를 믿는 채 하기 놀이로 해석한다. 특이하네요. 믿는 채 하기 놀이란 뭘까? 허구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가 그 내용이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가정하고 참여를 하는 일종의 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번개맨 알아? 그 번개맨 있잖아, EBS에. 번개맨 아저씨가 이제 괴물이랑 싸우거든. 근데 이제 괴물이랑 싸우다가 좀 극단적으로 괴물한테 이거 팍 맞아서 번개맨 아저씨가 죽었다 진짜 살아나겠죠. 이거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애기들은 보면서 어떻게 번개맨이 죽었어? 그러잖아. 뭔지 알지?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른들은 이제 보면 어때? 그게 근데 이거를 이제 네가 이제 조그만 애기랑 같이 본다 생각해봐. 그래서 막 애기는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번개맨이 죽었어? 막 이러는데 야, 저 사이 연기한 거야. 좀 가만히 있어. 이것도 아니잖아. 그치? 뭔지 알지?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떡하니? 번개맨이 죽었구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채 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게 뭐 이제 영화 뭐 있을까? 뭐 왕가 사는 남자를 보는데 단종이 결국 죽어요. 그 배우 걔 이름 뭐지? 박지훈 있잖아. 박지훈이에요? 근데 이제 막 보면서 박지훈이 죽었다 그러면서 박지훈 죽었으니까 이제 활동 못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경계를 알지. 그러니까 보면서 근데 슬프잖아. 단종이 죽었다 너무 슬프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해? 저 사람은 이제 단종이다. 그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저 유해진 아저씨는 이제부터 그 같이 사는 아저씨다. 이라고 믿는 채 하기 했잖아. 그러면은 믿는 채를 해야지 재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구 이야기 속의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놀이를 작동시키는 일종의 소품 같은 거. 그러니까 너네도 뭐 보드 게임 할 때 카드 이런 거야, 그냥 그 여기서 쓰는 문장이나 그런 장치 같은 게. 그래서 독자나 청자는 오직 이 문장을 놀이 규칙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는 거라고 항상. 맥락.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소설에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은 비활성화되지. 그러니까 이 흥부놀부 이야기를 보면서 저걸 보면서 자 역사적 기록을 살펴볼까? 흥부와 놀부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참 거짓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믿는 채 해보자.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흥부랑 놀부가 살았다고 치자. 근데 이제 흥부는 성격이 어떻고 막 요렇게 이제 들어가야지. 해당 허구 이야기 안에서만 사실이라는 그 맥락, 그러니까 맥락만 보자. 맞죠? 그러니까 이 허구를 받아들일 때는 명제 그딴 거 따지지 말고 뭐만 보자? 맥락만 보자. 이게 이제 월턴 아저씨 얘기예요. 이러한 월턴의 접근은 허구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 뭐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막 영화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단종이 막 죽어서 슬퍼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박준 안 죽었잖아. 왜 울어? 이건 아니잖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쟤는 이미 저 놀이에 너무 몰입을 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독자나 청자는 허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아요. 근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같이 믿어주는 거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연극 공연 중에 호랑이가 달려온다 라고 외쳐도 그 호랑이 어떡하지 그게 아닌데 그래도 뭐야?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야지 더 재밌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이게 아니라 허구 이야기가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시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행위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참 거짓 판별하지 말라고. 그냥 뭐다? 우리 같이 노는 거야. 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 이야기를 감상할 때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대신에 그쵸? 이거 안 해요. 이거는 잠깐 접어두고 뭐 하기로 했어요? 놀이의 소품으로 그거를 인식하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뭐 기뻐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월턴에 따르면 흥부와 같은 허구 이름을 포함하는 허구 문장은 그러니까 흥부가 뭐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거짓말이지 굳이 따지자면. 근데 참 거짓 하지 말자고 했죠. 명제 아니니까. 자, 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그냥 어떻게 하자 그랬어 월턴은? 참 거짓을 하지 말자.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 그렇지? 명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은 허구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되지 않고 우리가 허구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뭐 재밌어하고 막 슬퍼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유해진 아저씨는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영화 볼 때는 아이고 슬프다 하다가 나오면은 또 이제 그냥 뭐 TV 뉴스에서 너 이번에 뭐 돈 많이 벌었구나 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이제 굳이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불완전 명제 이론인데 앞에 가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뭐였냐면 우리가 의미론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는 그냥 명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하기로 했고 그 소설이나 영화 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놀이로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참 거짓을 아예 따지지 말고 맥락만 보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맥락만이 아니라 참 거짓을 따져봐야지.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그치? 요게 이제 여러분도 수능에서 보게 되는 주제통합적 독서 막 들어봤죠? 그쵸? 이런 게 이제 주제통합적 독서예요. 같은 제재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의견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불완전 명제 이론, 말 그대로 명제 이론인데 어떻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가 않은지, 자, 허구 이야기 속의 문장인 허구 문장도 일반 문장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야, 그 허구도 의미론적 내용 참 거짓 따져야 돼 이거야. 자, 허구 문장은 명제예요. 근데 허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허구적인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불완전하다. 뭔 소리냐? 자,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가 뭐 형제가 살았다라는 허구 문장은 한양의 어느 마을 땡땡 형제 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땡땡을 왜 비워놨어? 흥부 놀부는 허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겠지. 근데 이제 나머지는 된다고. 그러니까 한양의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은 참이죠, 그렇죠? 형제가 살았겠지. 자, 모든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진 않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인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월턴이랑 계속 비교를 해야 돼. 월턴은 이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참 거짓을 따지면 안 되지라고 하겠지만 이 아저씨는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도 흥부 놀부 빼곤 참 거짓을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때 놀부와 흥부는 비어있죠. 허구니까. 자, 허구 문장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래요. 자, 첫 번째, 이 이론은 우리의 인식행위와 감정 반응이 어떤 사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뭐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뭐 눈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어떤 사태를 파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불완전한 명제가 이러한 인식과 감정에 촉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종이 막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랑 그렇게 막 뭐 좀 뭐 에피소드가 있는지는 그거는 완전히 허구예요, 그쵸? 맞잖아. 봤어? 안 봤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원래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거는 그럴싸한 얘기인데 진짜는 아니잖아.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보고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의미론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얘 입장이거든. 허구 문장이 사용상의 내용, 맥락만 전달할 뿐 아무런 참거짓이 아니라면 독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얘 말의 전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명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만을 우리는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맞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이 참이다 거짓이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판단을 해보재. 자, 어떤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실제로 일어난 사태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 자, 실제로 일어났으면 참이고 실제로 안 일어났으면 뭐예요? 거짓인데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허구 문장의 참 거짓은 판단할 수가 없잖아.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참 거짓이라는 것은 명제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야,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거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 결론은 뭐야?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놀부와 흥부 부분이 불완전합니다. 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치자.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치자. 두 개는 동일하다. 맞죠? 그 말장난 같지만 봐봐요.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랑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는 의미론적으로 똑같은 얘기지.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지, 그치? 맞죠? 그냥 말장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지. 누가 봐도 야, 놀부와 흥부가 뭐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가 거짓이야.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놀부와 흥부가 살았습니다도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뭐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가 살았습니다.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다? 거짓이야. 근데 월터는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 그런 거를 참 거짓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거짓이야. 자, 셋째,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이야기를 특별한 예외. 그래서 예외가 아니야. 다 의미론적으로 파악하자. 그러니까 불완전 명제 이론이 하고 싶은 말은 허구 문장 역시 의미론적 내용, 명제, 참 거짓을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월턴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턴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소설 보면서 참 거짓 따지지 마라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그냥 놀이야. 근데 나의 불완전 명제 이론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참 거짓을 따질 거고 저게 쟤네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거 뭐라고 생각했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왕가 사는 남자 보면서도 이 아저씨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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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보겠지, 그치? 그거예요. 왜? 힘들어? 난 얼마나 힘들겠어.